요일의 코너죠. 오늘도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그리고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더불어민주당이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특별법을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내용들 좀 어떻게 읽어보셨어요?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읽어보긴 했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길어가지고 200여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네, 어렵습니다. 예,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칭에 대한 문제인데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이고 줄여서 대전특별시로 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명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뭐 인구가 260만 명인 충남을 이제 앞으로 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145만 명 대전이 뒤로 오는 명칭을 어찌 보면 뭐 균형감 있게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고 예. 또 이제 약칭해서 대전특별시로 한다는 거는 그 대전이 좀 소외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반영한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충청특별시로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때 대전이 그 아예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했던 분들의 아마 그런 주장들을 좀 담은 거 이장호 아닌가. 대전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죠.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광주 전남 같은 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이렇게 하고 약칭으로는 광주특별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대전도 이제 어찌 보면 같이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예. 되는 거고 아마 영남에서 추진할 때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광주 전남이 그렇게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네. 뒤따르는 자치단체들은 그런 부분에 그 명칭 정하는 데 있어서의 고민이 조금은 좀 덜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마 그 우리 지역이 제일 그 예. 명칭 가지고 제일 논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냈던 법안을 보고 뭐 대충 특별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국민의힘 이제 법안이 이제 대전 충남 특별시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 조롱조가 예. 돼버렸다 보니까 그랬죠. 추진 예. 과정에 이제 졸속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통합 효과를 반감시킨다 명칭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가 됐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또 해야 되는 것들 중에 이제 그 명칭과 관련돼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긴 합니다. 아까 그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예. 앞에 이제 충남과 대전을 계속 붙여야 되는 문제 그리고 기초단체. 네, 기초단체를 그렇죠. 예. 부를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광역생활권을 지정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대전만 따로 묶어서 할 건지 또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안권이 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 이 명칭과 관련된 논란이 요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법은 이렇게 발의가 됐지만 네. 이후에 뭐 논란의 소지는 많이 있다. 네. 예. 그리고 저 청사 문제는 대전시 청사, 내포, 충남 도청사 모두 활용을 하는데 네. 통합시장 선출이 되면 통합시장이 정하겠다 뭐 이렇게 해놨어요. 예, 주소지 이제 주 관할지는 어디에서 할 건지 통합시장이 하도록 했는데요. 의회 같은 경우가 좀 논란이 있는데 의회 청사 논란이 예. 예, 지금 현재 대전시 의회에서는 충남도 의원들을 다 받을 수가 없고 그 공간이 부족하니까요. 예. 충남도의회는 그래도 대전시 의원 22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의회를 일단은 그 내포 청사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면 주소지가 내포 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요. 아마 이제 약칭을 시청사와 네. 그 의회 청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는 좀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칭을 대전 특별시를 썼기 때문에 주소는 이제 내포를 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에 그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쓸 수 없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논란의 소지가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 법안 보니까 이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권한을 어느 정도나 이 대전 충남 지방정부에 이양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 명시적으로 뭐 어느 정도 이양하겠다라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법안을 좀 살펴봤더니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 이 정도 이제 표현이 된 것 같거든요. 거의 특례를 그 명시를 해놨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던 게 특례 조항이잖아요. 예. 예.
그 이제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지방 정부에서 통합특별시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해놨죠. 그래서 개수로 굳이 보자면 국민의힘에서 냈던 법안은 이제 특례가 257개였는데 예. 이게 좀 줄어들면 원안이 훼손된다고 보고 원안이 훼손되면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이장우 시장이나 김태흠 지사가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로 반대를 했는데 그 논란을 피해가려고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288개로 오늘 최종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세볼 수는 없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좀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숫자보다는 이제 내용에 그렇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특례는 많이 늘었지만 특례 강도는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이 훨씬 더 강한 거고요. 예. 민주당은 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정도로 가능성을 열어놓는 정도였으니까 아마 이게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한을 요구를 해놓은 법안이었고 예. 그 민주당은 그거 이제 뒤질 수는 없다 보니까 특례 조항을 많이 늘리긴 했지만 현실적 최대치를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구속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나 중앙투자심사 이런 부분이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게 민주당 안에서는 좀 약하게 담겨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면제를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논란이 좀 계속될 것 같고요. 예.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라는 내용은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 또 언제까지 이런 부분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제가 조항을 봤을 때는 예. 그 아예 면제한다고 돼 있지는 않고요. 예.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아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 있나요? 예, 중앙 정부에서 이거를 그 심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네. 지방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가장 그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가장 그 걸림돌이 되는 조항 중에 하나가 예비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 심사인데 이 부분이 계속 그 지속된다면 사실은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재정을 주더라도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협의가 됐다거나 또 이런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담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정권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는 뭐 법인세, 양도세, 구체적으로 이런 세금의 항목도 들어가 있고 몇 %까지 지역으로 이양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런 그 재정권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역시 또 민주당 그 법률안에는 좀 제가 훑어봤을 때는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그 연간 5조 총 20조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숫자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교부세나 이런 걸로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정도 그리고 민주당 안은 이제 보통교부세 부분을 조금 더 진전시켜서 그 담아놓은 게 있지만 사실은 그 양도소득세를 이제 교부할 수 있다고 돼 있긴 하지만 얼마까지를 할 건지에 대한 게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양도세 100% 그리고 법인세 50%, 부가세 50% 이렇게 예.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지방 분권과 관련돼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지방 재정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성일종 의원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제 뭐 비판도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송일정 의원이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 민주당이 발의한 법은 지방분권 포기 선언문이다. 예,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네요. 그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지적했던 게 조세이양 부분을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이 조세이양 부분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특별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또 현실성을 또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할 때는 대전 충남만 특별히 통합을 하니까 더 지원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담았다고 보면 지금 예. 현재 그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것은 5극 3특이라 해서 5개 권역이
다 이처럼 통합을 하고 특별한 그런 교부금을 주고 이렇게 지원을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제 교부금 방식으로 해서 하는 재정 지원이야 각 지역에 따라서 또 재정이 마련되는 그 확보되는 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데 아예 그 국세라든지 법인세를 몇 %를 준다라고 이렇게 못 박는 방식은 그거는 제도를 개편을 해가지고 예. 모든 지자체에 다 골고루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해야지 우리 지역 특별법에 이거를 확 넣어버리면 다른 데 또 통합을 하지 않는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여기에 담기는 좀 어려운 부분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이제 여당 법안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지역에서는 이제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의 이 통합과 관련된 갈등이 더 격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제 뭐 성일종 의원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법안은 요구의 최대치를 넣은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요구의 최대치를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그걸 가지고 그 지역 통합특별시가 그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도권 주장을 계속 할 거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선언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시행령이나 이런 거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그 재정과 관련돼서 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여당이 갖고 있는 의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더 주장을 할 거기 때문에 주도권 싸움은 더 격렬해질 것 같습니다. 이장훈 대전시장은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이 많이 훼손되거나 후퇴되면 주민투표 발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갈까요 그러면? 이제 주민투표는 사실상 어렵죠. 예. 일정상 좀 어려운데 거의 뭐 이제 최대치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적 속셈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 예. 어쨌든 그 취지에는 약간 반대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특례가 좀 줄어들 경우에 그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민주당은 이제 그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 숫자를 제가 높였습니다. 근데 이 높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의힘을 해석할까 했는데 마침 오기 한 1시간 전쯤에 국민의힘 대전 시당에서 논평을 냈는데 현란한 숫자 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숫자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예. 숫자가 높으니까 이거 내용은 없고 숫자만 높인 쇼다. 이렇게 또 얘기했거든요. 숫자가 적으면 숫자가 적다고 비판하고 많으면 쇼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있겠지만 예. 어쨌든 이제 그런 태도를 볼 때 이거에 적극 협력해서 같이 가자는 취지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아마도 이장우 시장의 복잡한 속내가 담겨 있지 않을까.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경쟁 그리고 그 원래 본인이 의도했던 부분들에 대한 게 좀 묻히는 부분 예.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김태흠 지사도 다음 주쯤에 그 충남도 주최로 해서 타운홀 미팅을 연다고 하는데 통합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역시 주도권 일환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미 그 주민 설명회나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굳이 또 타운홀 미팅을 할 필요는 없지만 민주당이 계속 그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론을 주도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반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도권을 계속 놓치지 않기 위해서 타운홀 미팅을 하는 건데 이장우 시장도 아마도 뭐 그런 방식의 어떤 행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오늘 그리고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주민 공청회 청구를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계속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떤가요? 이 부분은? 네, 이제 워낙 그 공청회나 이런 걸 안 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었죠. 지금 예. 뭐 민주당에서 급하게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 지역위원회별로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시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그 조례에 따라서 500명 이상이 연설을 통해서 요청을 하면 토론을 개최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런 조례가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서명을 받았는데 844명이 오늘 그 서명을 했다고 하고 그 서명지를 대전시에 제출하면서 시민공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1개월 안에 시장이 이 토론을 할 건지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려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대전시에서 이걸 다 거부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 현안에 대해서. 예, 작년에 그 중앙로 지하도 상가 공청회 청구도 했었고, 예. 그다음에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대해서도 시민공청회 청구를 했는데 대전시가 이걸 거부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거부할까? 좀 생각해 보면 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네, 이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어찌 보면 이런 주민 투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왜 주민 의견을 듣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민사회에서는. 예. 어찌 보면 대전시가 이거를 하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시민 공청회 요청과 별개로 이게 이제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재정법이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 주최하는 공청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공청회에서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충돌하고 뭐 이런 예. 가능성이 높아졌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그리고 이 법안에 숨겨져 있는 뭐가 또 있습니까?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그 선거와 관련돼서 공직사퇴 시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근데 원래 공직사퇴 시한은 그 선거 90일 전에 사퇴하게 돼 있는데 예. 이 법안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10일 안에 사퇴하는 조항을 넣어놨더라고요. 예. 이게 아마도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퇴 시한이 이 그거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이 법안 통과 시점이 만약에 그 90일을 넘겨갔을 경우에 예. 그거에 대한 그 고려를 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를 넣은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선거법이 있잖아요. 선거법의 이 법안의 부칙에서 예. 그 선거법 조항을 그 선거법을 특례할 개정 수 안 있죠. 하고 그렇게 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특례 그래요? 조항이 특례 조항으로 때문에. 넣으면 예. 예, 이게 통합이 되기 때문에 예. 미리 90일 전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미리 사퇴를 할 수 없잖아요. 예. 뒤늦게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아하. 그럼 사퇴를 아는 공직자는 출마를 하지 못하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한 거고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드리면 우리가 계속 관심 있었던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해놨는데 예. 교육감은 이제 그 통합 교육감으로 선출한다. 그리고 네. 삼선 연임은 앞에서 한 거는 삼선 연임으로 해서 출마를 못한다. 이렇게 그런 규정을 부분까지.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 많이 나왔죠. 설동우 대전교육감이 출마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예. 많이 나왔는데 그거 먼저 확실히 정리한 것 봉쇄했군요. 같습니다. 예. 네. 이 전문가들 눈에는 또 그런 부분이 보이는군요. 전혀 그런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봤는데 알겠습니다. 자, 통합 이슈는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정치권 이슈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지역에도 좀 파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합당의 조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 이전에 이제 당내에서 민주당 당내에서 이 통합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그 인식을 드러내는 그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이제 지역에서의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에 찬성했냐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로 모아질 텐데 그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입장을 얘기하면 당무개입이 되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제가 보기에 최대한으로 입장을 얘기한 게 알고 있었다는 것과 예. 그리고 통합은 그 합당은 대통령의 평소 언젠가는 지론이었다. 필요하다. 뭐 예. 이런 얘기 정도로 이거를 이제 수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세부적인 조항이 있어서 그 조국혁신당하고 1대1 통합을 할 거냐 흡수 통합을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조국혁신당에서는 흡수 통합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기 그러겠죠. 때문에 예. 그래서 1대1 통합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 황운하 의원이 그 부분을 얘기했다가 이제 조국 대표한테 그 지적을 좀 당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후보들에 대한 배려 1대1 통합이 됐을 경우에 얼만큼 배려할 거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지분이죠. 그렇죠. 근데 예. 1대1 통합이면 사실은 그 적절하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반발이 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위원장들도 공동으로 1대1 통합이면 공동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지역위원장들이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지역에 뭐 관련해서 민주당 측이나 또 조국혁신당 측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지역 내에서도? 정확한 뭐 반응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주로 그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래도 찬성하는 게 많죠. 여론조사 네. 보면 예, 찬성률이 좀 높더라고요. 오늘 나온 것도 보면은 그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좀 찬성하는 쪽이 높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그 우리 소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면 특히 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면은 이게 그렇게 쉽게 그냥 합쳐서 같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각 지역의 자리라는 것도 다 있고 그럼요. 예. 또 지금 선거를 앞두고 또 후보들이 그 등록을 하고 그 후보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절차를 상당히 거쳐야 되는데 빨리 가도 한 달이 넘게 걸립니다. 이 절차라는 것들이. 근데 지금 그게 잘 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 뭐 당내 반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선거를 과연 합당해서 치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러면 당원들이나 후보들한테는 굉장히 조바심이 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심지어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로 보면 그 통합과 같이 또 가야 되잖아요. 예, 맞물려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예. 제 생각에 이게 원활해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자, 그 세종시장이 이제 가장 그렇죠. 먼저 예.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황운하 의원이 세종시장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민주당하고 같이 합쳐지게 되면 합당이 되면 이제 같이 경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양쪽의 그 조국혁신당의 당원과 민주당의 당원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경선을 하게 되면 이 당원들이 밀어주는 방식이 또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 선거인단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는 좀 복잡할 것 같고요. 만약에 조국혁신당 그 황운하 의원이 경선을 하면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구조상. 구조상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은 민주당 후보 쪽을 더 밀어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예. 만약에 이제 황운하 의원이 조국혁신당 후보로 나오고 민주당에서 여러 후보들이 나오면 또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민주당 후보를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는 민주당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전략 공천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이 조국혁신당의 합당과 관련돼서 지방선거는 결국에 조국 대표가 보궐선거 지역에 나가는 방식 그리고 네. 황운하 의원의 처리 방식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예. 어찌 보면 이제 그 지도부의 그 나눠먹기식 공천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냥 무작정 다 경선을 붙인다 이렇게 하면 세가 약한 쪽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예. 방식으로 가면 합당의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눠먹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상이 이제 우리 지역이 세종시가 그러니까요. 좀 걸려 있는 거죠. 관련해서 이제 그 세종시당 위원장이죠. 강준현 의원. 네. 예. 뭐 절대적으로 그 민주당은 그 경선이 원칙이다. 이렇게 또 쐐기를 박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 강준현 의원은 또 지금 현재 그 세종시장 후보로 나와 있는 민주당 후보들과 그 아주 그 가깝게 지내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또 속내가 복잡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가요? 네. 예. 그러면 이 세종시장 후보를 어떻게 선출을 하느냐 이거를 좀 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합당을 하느냐 이게 좀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겠네요. 가장 뭐 네. 그 관심 가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이제 호남에서는 약간 예. 또 다르고 그리고 예. 부산시장과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나갔을 때 그 지역구를 과연 조국 대표가 나갈 거냐 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걸려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의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안의 이슈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그리고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5시 엔데스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무리곡으로 나오미 스콧의 스피치레스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